1월 7일 뉴스버스 쟁점을 시작합니다. 연일 공수처의 무능을 질타해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일단 일주일을 그냥 흘려보는 뒤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재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특공대가 앞서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 체포 문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뉴스버스 대표이신 고작 대표 같이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예, 고작입니다. 네. 오늘 체포영장 지금 청구가 돼 있는데 예. 아직 안 나왔죠? 예, 네. 그럼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1월 네. 6일 자정 24시 네. 이로 저번에 이제 일주일 기한으로 받은 체포영장 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어제 신청 어제 청구 안 만료된 네. 다음에 바로 청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뭐 통상 이제 일주일 정도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그 연장 적격인 거죠? 정당한 이유 네. 없이 세 차례 이상 체포에 불응했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네, 네. 인정이 돼서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다시 발부가 될 거다. 네. 네. 그리고 그 기한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직 뭐 통상적인 일주일인지 아니면은 네. 그 이상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지금 신청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인데 예.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는 기한이 일주일에서 1월 6일까지 기한을 공개가 됐는데 네. 이번엔 기한을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과 그 윤석열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한 네. 경호처가 완강하게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우리가 열흘 받았다, 일주일 받았다 이걸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시에 들어가서 그렇죠. 체포를 해오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이게 소위 말하면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예. 않도록 예. 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같이 집행하는 건데 그렇죠. 같이 집행하는 거죠. 건데 저번에는 사실 지금 뭐 공수처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수처가 진짜 제5열 엑스맨 뭐 이런 거죠 지금. 아니 내란을 일으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총을 들고 나오고 실탄을 5만 7천 발을 갖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수계를 잡는데 그냥 가가지고 순수히 오라를 받거라 하면 오라를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 전두환 같이 정말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군부 독재 시절에 지도자조차도 영장 집행에는 응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동훈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판사 생활하다가 네. 변호사 몇 년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장에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네.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경험의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은 광인이에요. 네. 거의 딱 보면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거기다가 총을 든 경호처까지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걸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 점심 먹으러 와서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저기 체포하러 갔는데 점심 시간 됐다고 점심 먹으러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공수처의 무능을 갖다가 질타하는 거고 공수처한테 지금 수사권 넘어간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이러려고 수사권 가져갔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 30명하고 경찰 20명 해가지고 50명을 데리고 관저로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동훈 공수처가 설마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아무리 윤석열이 네. 포악한 괴물이라고 해도 이것까지 거부하려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네. 접근을 했다. 그러다가 그냥 깨갱하고 깜짝 놀란 거죠. 어?
우리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물론 공수처는 어떤 수사의 주도권이라든가 존재감을 네. 보이려고 네. 자꾸 이제 이첩해라라고 해서 검찰하고 경찰한테 수사권 넘겨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자 일주일 체포 기한을 일주일 동안 허송 세월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 또 소환 통보한다고 그래가지고 3차까지 소환 통보한다 그래가지고 29일까지 해주고 그렇죠. 그때도 시간을 계속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윤석열은 세를 규합하고 기세가 등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바깥에 있는 동조 세력들, 국민의힘 그리고 뭐 그 일부 언론들 예. 그리고 경호처 동원해서 지금 바깥에 또 진지를 그 관저 주변에 구축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체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공수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오징어 게임에 이병헌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예. 네, 거기 보면 이병헌 씨가 거기에 그 게임의 설계자인데 자기가 그걸 숨기고 게임의 그 참가자인 것처럼 속여서 나중에 프론트맨이- 이제 그렇죠. 네, 제 5열이라고도 우리는 아주 네. 숨어 있는 사람, 네. 엑스맨이라고도 하고 네. 공수처가 진짜 그런 거 아니냐. 실제 이 윤석열 체포하고 수사에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태클을 걸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 마지막 기회죠. 어쨌든 경찰이 그 이번에는 하여튼 압도적인 어떤 물리력을 네.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신병 확보에 임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잘 협력해가지고 이번엔 꼭 성공해야 된다. 이번에 마저 실패하면은 공수처는 존재 의의가 없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예. 검사 출신이고 조국 혁신당 의원인데 검사 출신이라 또 이런 문제 전문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인터뷰를 급히 예, 예. 해봤어요. 예예. 한번 인터뷰를 듣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무능한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공수처 무능은 이제 국민들은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다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올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그 공수처가 지난 과오를 네.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그 경찰과 공수처가 사실은 이게 지휘 관계가 아니고 네, 서로 지원 협력 관계로 공조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은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네. 현장에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경찰의 영역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업무가 분장해서 충분히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지난번 1월 3일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경호처장 등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체포 예, 하려고 했는데 했고, 네. 그걸 공수처가 뭐 거부하거나 허락을 그러니까 뭐 불허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제대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지금 경호처를 압도하는 네. 그 인원을 준비를 하고 기타 여러 장구들을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진압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해야 된다. 작전하듯이 해야 된다. 네네. 경호처가 지금 뭐 거기를 관절을 요새를 만들어서 네. 대대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을 아마 다시 받으면 네. 뭐 오래 시간을 줄 수도 없고 지금 바로 투입해가지고 뭐 일주일 내로라도 네, 네.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수처는 지금 이 사건의 명운을 걸고 존폐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지금 국민들의 지금 네.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네, 지난번 이제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는 거를 막았다가 좀 그렇고 하여튼 거부를 했잖아요. 허가를 안 했는데 그럴 네. 사안이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도 아니고 공수처와 경찰이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어제 경찰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어제는 막아서면 경호처 간부들을 다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처장부터 시작해서 차장, 본부장, 가족부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윗선의 그 지휘부를 체포를 하면 네, 밑에 네.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늘공이고 네. 이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지위에 따라서 지금 맡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경호처장부터 지금 국수본에서 그 1월 3일 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소환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네. 경호처장 2차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라도 받아서 네. 그걸 같이 들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먼저 체포를 해놓고 그 혐의로 긴급 체포 또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당연히 네.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윗선을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반항을 하면 네. 나머지 사람들은 압도적인 인원으로 한 명씩 끌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진압을 전체를 하고 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지금 아마 공수처하고 공조본부 내에서 그 진압 작전에 대해서 짜야 되고 네. 영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네, 빠른 네. 시일 내에 다시 집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들어가야 이게 체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관저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만약에 없거나 내지는 방탄차로 피해 있거나 네. 아니면 어디 벙커에 숨어 있거나 네. 이런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체포영장 갖고도 다 체포가 가능한가요? 체포 시한 내에는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어제는 관저에서 의원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제는 관저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경우에 그 관저 안에 정문을 들어가면은 김용현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의 공간도 거기 있고 네. 합참 의장의 공간에 벙커가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럼 뭐 그런 데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을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그 안에서 집행 작전을 할 그 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 기한 내에는 당연히 집행이 가능하죠. 그쪽으로 도망갔다 하더라도요. 지난번에 받은 게 이제 관저 수색영장까지 같이 네,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럼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합참의장 벙커라든가 여기를 네. 숨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네. 수색영장을 또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관저 수색영장이라는 것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체포 현장에서는 수색이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으로 수색이 가능하다는 게 형사소송법 216조의 1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그 사전에 청구할 때는 수색영장이 필요했지만 네. 현장에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보니까 저쪽으로 도망가 있다. 저쪽을 빨리 수색해야 된다 하면 네. 긴급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긴급 수색은 영장 없이 가능해요. 체포영장 집행 후에 네. 공수처가 지금 보여준 행태로 보면 그동안 네네. 행태로 보면 이게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지금 전 군 장성들하고 여타 이게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공소장을 보면 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김용현 직접 증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김용현 혐의 이퀄 윤석열 혐의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국수본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 보면은 수사한 내용도 보면은 직접 지시한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윤석열을 더 조사하나 하지 않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그리고 또 뭐 억울한 점이 없는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뭐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네. 그 자체로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찰이나 경찰에 제2처벌 해라. 네. 수사권 넘겨라.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네. 공수처가 워낙 그동안에 보여준 그런 어떤 무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어차피 기소권이 경찰도 없고 공소처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로 가야 돼요. 기소하려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영장을 네.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네. 구속 기소는 검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고스럽지만은 이 그냥 가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 2박 3일, 3박 4일을 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박은종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난번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나오고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박 3일, 3박 4일 대비를 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이 관제 나 잡아가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수대 갈 생각도 하고 들어가고 예, 예. 이렇게 해서 가야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공수처가 들어갈 때 얼마나 한심한지 지금 국민들도 아마 다 그렇게 느끼고 예.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거는 경찰이에요. 예. 경찰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그 공수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예. 네. 예. 하고 있고 예. 어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막으면 다 체포한다. 예. 예. 경호처 현행범 다 체포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이 이런 어떤 의지,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가면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거든요. 이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없다. 예.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예. 댓글에도 그렇게 달렸어요. 주선혜 님이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3박 4일 그 밤샘 집회하고 그날 눈까지 맞으면서 그 은박 이거를 뭐랍니까? 이걸 덮어 쓰고 나서 국민들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네. 그거 최대 뭐 수혜를 네.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수사기관이고 내란죄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경찰이 사실 제일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달려들었거든요. 네, 네. 검찰은 자기네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은 개혁의 1순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사냥개로서 쓸모가 있는 존재야. 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네. 정광석화처럼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고 예. 공수처는 사실 아무런 존재감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사실 네, 달려든 네. 거예요. 달려들었는데 보니까 경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네. 이런 상황이었고 그나마 지금 경찰이 다시 우리가 인원을 늘려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체포할 수 있다. 필요하면은 경찰 특공대 형사 기동대 다 동원하겠다. 네, 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석열의 위치도 지금 정확히 네.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갖고 네. 공수처랑 잘 작전을 짜면은 저는 네. 충분히 윤석열 체포가 가능하다. 윤석 내란 수계 갈 데가 없어야 당연한 거거든요. 갈 그렇죠. 데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네? 진짜 갈 데를 지금 다 진압 작전이 되면 예. 경호처 진압 작전이 들어가면 한 명씩 다 끌어내서 방해하면 다 체포를 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작전이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예. 체포가 가능한 거고. 예. 그래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이런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외신 상대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란 목사? 통조 세력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목사가 외신 기자회견을 해서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벌이고 있다. 그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윤석열이 들어갔던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아니 저렇게 그 실체가 없는 네. 음모론을 진실인 것처럼 계속 퍼뜨리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네. 외신 기자들한테까지 가짜 뉴스를 네. 퍼뜨리는 저런 사람을 왜 수사기관에서 가만 놔두는 거죠? 고발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이건 허위 사실 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이번 어떻게 보면 내란 선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기도 하고 허위 사실 네. 유포기도 하고 네. 완전히 그 사회 질서를 네. 무너뜨리려는 아주 네. 악질적인 그렇죠. 당연히 저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또 이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이제 체포에 실패하다 보니까 1차 체포에 실패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44명인가가 그 관저 앞에 가서 체포 저지한다고 관저 예, 앞에 예. 모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식사 대접한다고까지 했는데 예. 밥 먹고 나왔나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도 좀 네. 뭐 좀 멋쩍었겠죠. 네. 멋쩍었겠죠. 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아니 점심 아니, 대접한다고 뭐 하지 아니, 않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랬죠. 그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저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온다니까 또 거기 달려가 가지고 네. 윤석열 옆에 붙어서 있었고 네. 뭐 모르겠어요. 정진석 실장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직원을 통해서 했는지 네. 뭐 자기 구하겠다고 44명, 45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왔다니까 윤석열이 방금 사진이 네.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예. 지나갔는데 이 네. 얼굴 한 번씩 더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신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점심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 국힘의원들도 웃기는 게 아니 윤석열 구하겠다고 달려갔으면서 아니 당연히 만나가지고 뭐 윤석열 뭐 이게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네. 밥도 먹고. 네. 아니 근데 뭐밥 먹는 거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할 것 같다고 네. 그러면서 그거는 거절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도시락 먹고 네. 도시락 까먹다가 오후 2시 넘어가지고 이제 공수처에 영장 집행이 이제 물 건너갔구나라고 네. 판단을 한 뒤에 네. 철수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그,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씩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예. 내란 동조 세력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영남이 지역구인데 44명 중에 45명이고 44명인가요? 지금 대다수 언론이 44명이라고 그러고 일부 언론에서 45명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김민전 의원 네. 비례대표죠. 그 이 비례, 한동훈 반대 세력에 서가지고 최고위원도 하고 그 경희대 교수 출신인데 김민정 의원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네. 윤석열 지지 시위에 여러 번 가가지고 네. 이 탄핵 그 찬성하는 시위대 대다수가 뭐 중국 사람들이다 네, 이런 네.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의원인데 한 군데는 아니 또 일부 언론에서는 김민전이 이 관저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일부에서는 빠졌다라고 빠졌다고. 그랬고 어제는 얼굴 사진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44명, 45명으로 네. 지금 언론 보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단체 이렇게 뭐 서가지고 인증샷 자기들 그 뭐가 네. 자랑스러운지 모르지만 네. 서가지고 폼 잡고 해서 인증샷 예, 예. 찍은 게 있어요. 예, 예. 우리는 내란 세력이다 하고 인증샷 예, 예. 그런 인증샷인데 예. 거기 보면 김민전 의원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건 확실치는 않은데 근데 네. 제일 먼저 달려간 국민의힘 네. 의원이 새벽 6시 40분이었다는 네, 거예요. 6시 예. 6시 맞습니다. 40분에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네. 상당한 기간에 그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뭐 먼저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네. 그 어제 그래서 이제 영남이 26명 영남이 주역구인데 예. 경북의 강명구, 구작은, 김석기, 김정재, 송원석, 이만희, 이상휘, 이미자, 임종덕, 조지현 이렇게 되고 비례는 강선영, 김유상, 김장겸, 박준태, 박중권, 이다리, 조배숙, 최수진. 경남에는 강민구, 김종양, 박대출, 서일준, 서천호, 이종욱, 정점식. 대구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인선, 최은석. 서울에 나경원 이 법대에 나왔는데 이 계엄이 이게 내란이라는 걸 모를까요? 하여튼 나경원, 조은희, 경기의 김성교, 김은혜, 부산 박성훈, 정동만, 울산 김기현, 박성민, 강원 유상범, 이철규, 충남 강승규, 장동혁, 충북 엄태영, 인천 윤상현 이렇게 되는데 야 김은혜는 또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은 또 법대는 뒤로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판사 출신이에요. 나경원 네, 의원은. 맞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을 법조당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네. 그런 정당이고 뭐 사실 대한민국을 망친 네. 가장 그 부패하고 네. 부패한 그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이잖아요. 네, 네. 바로 국민의힘 법조당인 국민의힘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윤석열 내란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지금 어제 공수처가 체포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체포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앞에서 막았다. 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거든요. 예. 바로
현행범은 체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라 그러냐면 윤곽근 변호사 한 얘기가 예. 윤석열 측 변호사 한 얘기가 예. 현행범은 시민들도 체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체포작전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관저 앞에서 막는다. 예. 그럼 전부 시민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체포해야죠. 그리고. 네, 체포해야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 어제 천하람 그 개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하고 박은정 의원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잠깐 또 한번 예, 들어보고 가시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 뭐 44명인지 뭐 하여튼 네. 40여 명이 그 앞에 가가지고 체포 네. 저지를 하러 갔잖아요.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행법 그거는 위반이 그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 국민의힘이 지금 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네. 그거 자체로 내란 동조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만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가는데도 국민의힘이 그것을 거부하고 다중이 그렇게 막아선다면 네. 그건 현행범인이거든요.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모두 체포해야 됩니다. 모두. 전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네, 적용되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 현행범은 제외입니다. 저는 1차 이제 공수처 집행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게 저는 공수처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1차 집행 이후에 최소한 경호처의 간부들 정도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서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고 예.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어느 정도 무너뜨린 다음에 2차 집행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도 믿기지 않은데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방금- 체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방금 천하람 의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막는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러 갔을 때, 예. 체포하러 갔을 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는다 그러면 예. 전부 시민들부터 다 달라들어서 저는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 이제 어떻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44명씩이나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42%, 네, 42%가 갖고 네, 지금 국민의힘 그 대변인은 개인 자격으로 간 거다. 네. 뭐 당의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남권 의원이 26명이고 네. 압도적으로 많죠. 다음에 또한 그 무리가 대통령실 출신이에요. 네, 그 김은혜 홍보수석했던 김은혜, 네, 다음에 그 사회수석했던 강승규, 네, 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 했던 임종득, 네, 국정기획비서관 했던 박성훈, 네. 다음에 대통령실 행정관 했던 조지현, 조지현, 네. 강명구, 네, 강명구 네. 이렇게 한 무리가 또 대통령실 네.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의해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이 된 배지를 단 그 거죠. 그룹. 네. 그룹. 다음에 영남도 아니고 대통령실 출신도 아닌 친윤계들 이철규 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정정식. 검사 출신인 정점식 유상범 다음에 윤상현. 그 윤상현은 사실 수도권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계속 그 영남의 주류 의원들하고는 약간 좀 네. 궤를 달리하는 네.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야 된다. 중도층 민심, 네. 청년층 민심을 계속 이야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탄핵은 잘못됐다. 네. 하면서 윤석열을 제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 전두환 사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제 44명의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관저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만난 걸로 지금 네. 보도가 돼 있어요. 네. 윤석열이 지금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국회의원 의원이 윤상현이에요. 네. 그리고 윤상현 김건희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윤상열을 다음 대선에 윤상현. 국힘 네. 주자로 밀고 있다. 윤상열을 네. 그렇게 네. 소문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 홍준표가
박근혜 탄핵을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에서 보수 후보로 문재인하고 네, 했잖아요. 떨어지긴 했지만은 네.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됐고 떨어진 뒤에 당 대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윤상현이 그걸 노리고 있다. 네. 근데 대선 국힘의 대선 주자 아니면은 자기 당권이라도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해석이고 네. 또 하나의 해석은 아시겠지만은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지금 묻혀 있지만은 공천 그 부분은 개입의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천 네. 개입의 공범인 거고 네. 그게 이제 규명이 되면은 자기 정치 인생은 끝난다. 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과 한 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지금 두 가지 해석이 돌고 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경우는 반대하고 당 대표가 되고 후보가 되고 이랬지만 예. 지금 그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같은 탄핵이지만 예. 그때는 뭐 국정농단. 예. 근데 지금은 뭐 국정농단 이상의 이게 반란이고 내란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양태가 또. 양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다음에 그 TK 네. 지역 지지층들 태극기 부대 할 것 없이 지금 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그 극우층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집을 네. 하고 있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를 믿고 일단은 지지층에 영합하는 네. 그걸 취하는 게 향후 자기가 뭐 당권이든 뭐 지방선거든 총선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주선혜님이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공개 수배 찬성한다고 해서 공개 수배해야 됩니다. 윤석열도 예. 공개 수배하고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막는다. 예. 그러면 현행범으로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도 예.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내란 동조당 해체 이런 의견들도 주셨네요. 네. 그리고 근데 금방 얘기했지만 구구층들이 지금 막 윤석열이 결집을 막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국민의힘 비대위 여기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여기도. 예. 비대위의 대변인들이 어제 사임했죠, 바로. 예. 유튜브에서 예. 그 계엄을 갖다가 찬양하듯이 얘기를 예. 해가지고 예. 그게 드러나니까 사임은 했는데 김민수죠. 네, 김민수 네. 대변인. 네. 과천 상륙 작전이라 그랬어요. 예. 그건 뭔 얘기입니까? 아. 상륙 작전의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예. 뭐 인천 상륙 작전을 빗대 가지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과천 상륙 작전이었다. 네.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줬다. 응?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정당한 거고 성관이가 범죄자들의 소굴이었는데 네. 정광석화 같이 성관이를 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 윤석열이가 한 방을 보여줬다라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찬양하는 네. 이런 반어를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에 나와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12월 6일 날 했다는 거예요. 12월 6일 날. 그러니까 계엄 바로 직후네요. 그렇죠. 네네. 직후죠.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친구를 대변인으로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고 이게 네. 알려지자 서둘러서 이 친구는 이제 네. 뭐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관인 게 아니 사과를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 물러나가지고 제대로 싸우겠다. 제대로 윤석열 편을 들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윤석열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어떤 내용인지 본인이 한 얘기를 직접 한번 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성간이 상륙작전이다. 계엄 선포하고 2, 3분 안에 성간이는 점령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성간이거든요. 네, 봐봐. 아까 한 얘기인데 예. 계엄의 전모들이 밝혀지고 나니 뭐 과천 상륙 작전이다. 예. 그리고 계엄 선포하고 뭐 2, 3분 안에 성관이를 점령했다. 예. 그 윤석열이 아무도 성관이를 손못 대는 소도였는데 예. 윤석열이 진짜로 성관이를 장악해 한 방을 보여줬다. 뭐 이런 예. 취지로 지금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로 대단하다. 윤석열이 정말로 네. 대단했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끙끙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느냐. 네. 하여튼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하던 친구인지 아세요? 기업인 아닙니까? 기업인 출신 아니에요? 기업인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건물 관리하는 회사를 분당해서 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다. 근데 태원 BNC라고
그러면 건물 관리하는 회사예요. 건물 여기도 관리하는 회사. 김건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보니까 부산 출신인데 어렸을 때 강남으로 서울 네. 강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분당으로 네. 다시 이사를 했고 분당에서 하여튼 태원 BMC라는 건물 관리 네. 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던 친구인데 네. 보니까 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상지대 나왔는데 뭐 삼수에서 네. 상지대 나왔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기서 계속 그 건물 관리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2019년에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을 네. 공개 오디션으로 뽑은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된 거예요. 오, 공개 오디션가 네, 네. 됐으면 네. 지금 나이가 뭐 47 정도 된 친구인데 네.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젊은 인재를 영입을 한 거죠. 네. 네? 삼수해가지고 상지대 나온 건물 근데- 관리업 하는 친구를 인재라고 해가지고 영입을 해서 분당 의뢰 그래서 21대 근데 국민의힘의 젊은 인재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가- 이거는 네. 그 뭐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소위 태극기로 지칭되는 사람들 생각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인재가 아니라 꼴보수 거의 꼴보수 그냥 인재라고 인재도 아니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이 친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8명의 어제 네. 이제 원외 인사 네. 8명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는데 네. 김동원, 김민수, 박민영, 정광재, 조영수, 함인경, 호준석. 네,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김민수 대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김동원 대변인도 똑같이 부정선거를 네.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예, 했다가 예.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김민수 대 어제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논란이 되자마자 사표 낸 거죠. 사의 표명. 그렇죠. 사의 표명을 했죠. 네. 그러면서 나가서 네. 어떤 제대로 싸우겠다. 사과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오히려 그 윤석열 편을 제대로 네. 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했던 국민의힘 44명의 의원들하고 플러스 원외 대변인으로서 내란 세력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힘 당 대변인은 그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어쨌든 그 윤석열 관저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미자 비대위원 다음에 강명구 같은 경우는 지금 권영세의 비서실장이에요. 네. 강명구 의원. 네. 다음에 권성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최인석 의원. 네.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대거 가세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상 국민의힘의 본거지가 영남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그렇죠. 의원들이 대거 움직였다는 네, 거는 사실 지도부는 약간 선을 긋는 것 같지만 예. 실제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란 세력과 네. 지금 발맞춰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 조국 혁신당에서 정당 지금 그 해산이 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아마도 지금 나중에 정당 해산하자, 국민의힘 네. 해산하자 이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방금 이제 우리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 이렇게 봤는데 예.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평이 금방 쓱 지나가 버렸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 여론조사 명태균식 여론조사 얘기도 나와요. 윤석열 지지율이 40%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지금 돌았잖아요. 예.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예. 진짜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김문수가 뭐 이 여권 네. 대선 후보 1등으로 나온 참 가관이던데 이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라는 데가 네.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에 네.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보수 꼴통 법조인들을 잔뜩 고문으로 위촉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평판 여론 평판조사 아시아투데이가. 아시아투데이. 네, 그렇죠. 네.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이 예. 이게 언론사인데 이 보면은 하여튼 좀 이상한 언론사예요. 이상한 네. 언론사. 고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네. 그 법조계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네. 아주 그 보수 꼴통 법조인들을 잔뜩 네. 고문으로 위촉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업에 활용하는 거죠. 그렇겠죠. 방패막이로도 방패막이로 쓰고. 활용하는 거죠. 네. 걔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또 희한한 게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면은 상징적인 자리거든요. 편집국장, 기사를 책임지는 편집국장과 네. 논설과 그 사설 네. 칼럼을 책임지는 주필. 신문사의 상징적인 자리가 주필인데 그 주필이 누구냐? 네.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에요. 아, 고성국이고 고성국 씨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에요. 그리고 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이게 보니까 뭐 여론조사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10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2번을 고성국 유튜버 고성국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데다. 더군다나 이 연구소 소장이 누구냐? 우리 이진동 발행인도 만나봤다며요. 원희룡의 제주 제1고 선배예요. 아, 네, 제주 제1고 선배고 원래 네. SBS 기자 출신인데 네. 원희룡의 선배고 20대 총선에서 제주도에서 출마하려고 새누리당을 기웃거리던 인물이다. 네. 인물이다. 네. 이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안 돼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냐 네.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논란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예. 불법이다. 네. 이걸 전제해 놓고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고관여층이 아닌 예.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불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니까 여기에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유도하는 식의 설문이라는 거 이건 엉터리 설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기 이제 보통 이런 여론조사 하면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다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언론사를 끼고 할 경우는 사전에 이걸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번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아시아투데이라는 데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네. 떠들어왔던 네. 그런 언론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져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가 사실인 듯이 네.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그러니까 네. 이 의혹이 이제 있는데 의혹 해소를 사실인 양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제로 깔아놓고 설문을 돌리는 엉터리 설문조사로 해서 윤석열의 40%가 나왔다. 네. 근데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보면 표본 이게 답변 없는 사람들도 답변한 것처럼 조작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서 10명 중에 4명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국민의힘 대권 주자 1위가 김문수로 나왔어요. 네. 얘네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네. 근데 지금 그 주요 언론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이 한동훈, 뭐 홍준표, 오세훈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1, 2, 3위를 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는 차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기호 1번을 한동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기호 1번 한동훈, 2번 홍준표, 3번 오세훈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1번이 김문수야. 1번 김문수, 네. 2번 나경원, 네. 3번 안철수, 네. 4번 오세훈, 5번 5번. 원희룡, 네. 그다음에 한동훈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네. 항목을 짠 거예요. 네. 의도를 가지고 항목을 짠 거다. 이게 어디서 돈을 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명태균 여론조사들 다 그런 식으로 돈 대면서 뒷돈 대면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가 거의 지금까지 한 여론조사의 80% 이상이 고성국의 의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 고성국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고성국과 연계돼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높다. 그리고 어쨌든 고성국이 그 극우 유튜버 100만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고성국이가 하여튼 그 극우 유튜브 채널로 떼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명태균식 여론 조작을 하면서 윤석열을 엄호를 하고 국민의힘을 띄워주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성국 씨가 재밌는 게 네. 박근혜 탄핵 때는 어떤 음모론에 또 동조를 했냐면 네. 저 한겨레 김의겸 이제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네. 보도를 했잖아요. 저와 김의겸이 짜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같이 짜고 저와 김의겸이 보도를 하고 윤석열이 나중에 수사했다. 이런 음모론이 그 당시에 팽배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고성국 씨예요. 네. 고성국 씨도 그 당시에 이런 음모론을 유튜브에 떠들다가 결국은 명예훼손으로 해서 민사로 저한테 이렇게 배상을 한 경우도 배상을 했습니다. 네. 얼마 받았어요? 고성국 씨한테 받은 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명 고성국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인 1명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우종창. 예, 우종창.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의 어떤 예. 진원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아. 3천만 원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씩은 고성국 씨는 1,000만 원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음모론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 한 번씩 뭐냐면 이거 법적으로 다퉈가지고 예. 해줘야 돼요. 예, 맞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전혀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로 버는 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음모론이니 가짜 뉴스를 퍼뜨린 다음에 예. 오히려 소송에서 물리는 돈은 적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음모론 가짜 뉴스를 퍼가지고 돈을 벌었을 경우는 그 법만큼의 이걸 매겨줘야 된다. 예. 배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야 이런 음모론이라든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질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이 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고요. 네. 어제 보니까 이제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를 비롯한 8개 언론 현업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 이렇게 객관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독자들한테 네. 전달하는 행위는 곤란하다라고 네. 기자회견에서 네.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렇게 막 버티면서 불법의 영역을 막 논란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조 세력도 늘어나고 여기에 또 가세한 게 보수 언론들이고 하지만 명백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짓밟는다. 이거는 명백한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불법이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런 걸로 이런 점이 분명하다는 거죠. 헌법 그렇죠. 위반이고. 그렇죠. 네. 네. 자, 국민은 뽑아주기도 하지만 뽑은 만큼 주권자니까 또 뽑아낼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제가 이 헌법을 한번 네.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헌법에 권력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네. 딱 한 번. 네. 그 방대한 그 13조가 넘는 대한민국 헌법에 권력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 법 위에 있겠다는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렇죠. 네. 끌어내려야죠. 네. 끌어내려야 되고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갈 곳은 없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금희 씨는 시민들이 체포합시다. 내란 공범들. 네. 시민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